여기는 로컬 트렌드 미디어 비로컬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로컬 편집장 윤준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발행인 김혁주입니다. 네, 곧 막차가 끊길 시간입니다. 집에 못 가는 건가요? 30분만 딱 하고 불이 나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좋네요. 빨리 끝나겠다. 네, 저는 집에 가서 또 컴퓨터 켜고 편집하고 네. 월말진의 마감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진짜 없네요. 네, 4월달 저희가 굉장히 안 놀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모자란 거죠? 열심히 일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놀고 열심히 일했는데 마감을 지키지 못할 것 같은 이 두려움은 뭘까?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편하게 연휴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네, 오늘 뭐 이제 4월을 마무리하는 방송 녹음을 하게 된 거는요. 저희가 3월, 4월 마무리 방송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랬나? 보통 저희가 시작할 때 뭔가 서론에 해당되는 썰을 풀고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의 가설이 맞았어, 내지는 틀렸어 이런 이제 마무리 방송을 통해서 약간의 결론을 내는 식으로 갔는데요. 3월, 4월 이 2달 동안의 방송은 그런 점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일단 좀 나열형이 됐었죠. 네, 저희가 3월 첫 번째 방송에서 DDP 얘기하면서 공간 얘기하면서 진짜 우주로 갔었군요. 우주로 갔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지구로 다시 착륙을 했을 때 갔던 곳이 바로 어반 플레이. 그쵸. 로컬 스티치. 그다음에 블랭크의 그 공집합 이렇게 갔었던 거였죠. 기억이 계속 나네요. 네, 되게 오래전 얘기인 것 같잖아요. 그쵸, 한 1년 전 얘기 같습니다. 지난달 얘기입니다. 이런. 그리고 4월달 되면서 저희가 계속 갔던 게 부산 잼스톤. 방송 순서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면 날짜별로 얘기를 한 거죠. 저희 출장 일자가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다녀와서 이남권 대표님 삼삼 테이블 갔었고요. 성수동 갔었고요. 네, 그다음 조희정 박사님 오셔가지고 마을의 진화 얘기했었고요. 네, 대전 소재동 이야기도 나눴었고요. 그렇죠. 킴프로 유준상 대표님 모시고. 네네네. 공간에 대한 여러 가지 담론들을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그런 담론의 현장들을 답사를 하고 그곳에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다 나눌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정리를 안 하고 넘어가면 그냥 재미난 데 다니는 한량들이구나. 공장. 박명호 대표님 오셔서 얘기했던 것도 까먹었네요. 한량 얘기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좋다. 자, 일단은 저희가 3월에 다녔던 공간의 개념과 4월에 돌아다녔던 공간의 개념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로컬에 대해서 인지하는 게 공간적 개념으로 보고 있으니 공간을 담당하는 로컬의 플레이어들을 만나보는 게 의미가 있겠다. 그렇게 되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마침 홍주석 대표님 일정이 딱 어떻게 비고 해서 그 이어지는 내용으로 로컬의 큰형님인 어반플레이 방문해서 홍주석 대표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클릭률도 높고 트래픽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누가 보면 저 인기 방송인 것처럼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홍주석 대표님이랑 대화를 하면서 저희가 느꼈던 게 그동안 우리가 로컬에서 생각했던 거는 아기자기한 그런 공간, 뭐 예쁜 공간, 서양 동화에 나오는 헨젤과 그레텔이 우연히 숲속에서 마주친 과자로 만든 집 뭐 이런 거 같은 특이한 공간으로서 로컬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반플레이 홍주석 대표님을 만나면서 이 공간이 다양한 형태의 공간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이용자들 안에서 플랫폼이 형성될 수 있다. 어떤 라이프 스타일 중심 어떤 공간 플랫폼이 형성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받고 또 그런 서비스를 또 출시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음으로써 저희 방향이 사실 잡힌 거였거든요. 규모의 경제에 약간 앞부분 얘기가 나왔던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로컬에서 일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은 이런 플랫폼을 짜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형태를 띠지 않았던 거예요. 그 내용이 점점 더 다른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만나면서 더 이제 검증이 되었는데 로컬 스티치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있는 카페 겸 매장을 통해서 샵앤샵 개념으로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공간 내부에 있는 컨텐츠를 제공을 하거든요. 로컬 스티치 소공점 지하하고 1층에 그렇게 입점되어 있죠. 주로 이제 소공점이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그게 앞으로의 로컬 스티치의 향방을 보여주는 그 일종의 팝업 스토어, 플래그 스토어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봤고 또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겠다. 그래서 이 또한 플랫폼의 성격을 지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그 로컬에서 좀 오랫동안 열심히 해왔던 플레이어들을 만났을 때 로컬이 드디어 로컬의 공간이 온라인 플랫폼화 된다. 일종의 DB화 된다. 뭐 또 그걸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 빅데이터라든가 무슨 뭐 그런 뭐 앱이나 이런 것들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의 가능성도
볼 수 있었던 거였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로컬에서 데이터베이스라는 의미는 그냥 고생이 쌓였던 거예요. 네네. 본인이 연차수가 쌓이고 경험이 많아지면 옛날에 마을 촌장님처럼 이쯤 되면 비가 오고 이쯤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경험적 얘기였는데 지금은 구체적인 수치가 쌓이고 있어서 조금 더 좀 스타트업 비즈니스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저희가 블랭크를 찾아갔을 때 커뮤니티 바. 커뮤니티 바. 네. 커뮤니티 바에서 술을 한 잔 마시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이야기 듣게 된 것은 블랭크가 새롭게 내놓게 되는 플랫폼 서비스 유휴였어요. 그렇죠. 지금은 런칭하셨죠. 네. 유휴의 특징은 일종의 부동산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부동산이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계세요. 네네네. 그래서 직방이라든가 다방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방을 구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 다만 무슨 차이가 있냐면 로컬의 노마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에 적합한 그런 형태의 부동산 플랫폼이라는 거죠. 로컬에 있는 빈집을 찾아서 본인이 굉장히 짧은 시간 체류하거나 약간 더 길게 있어 볼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주는 것 같거든요. 네. 시간이 지나면 귀농귀촌 이런 거 있잖아요. 귀촌에 해당되는 그런 다양한 컨텐츠들도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예. 또 재밌는 건 유휴를 통해서 그 지역 로컬에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또 담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었던 전형적인 부동산 플랫폼하고 또 다른 형태의 로컬 부동산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단초를 그쵸. 보여줬던 것 같아요. 예. 더 재밌었던 건 공장 저 목포 땅끝에 있는 목포에서 올라오신 박명호 공장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플랫폼에 대한 생각들은 확장되게 돼 있는데 보통 우리가 공장은 괜찮아 마을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인상 깊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괜찮아 마을이라는 게 목포의 낙후된 지역 재생이나 청년이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을 돕는 플랫폼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였잖아요. 대외적으로 기사는 그동안 네. 그렇게 나와서 아무래도 인지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동안 전형적인 시각으로 보던 데에서는 지역 재생의 어떤 동력으로만 봤고 그렇죠. 마을 만들기. 청년이라는 동력으로만 봤는데 사실 공장이 추구하고 있어 싶었던 거는 커뮤니티였던 거였잖아요. 일종의 템플릿 웹사이트 네네. 만들듯이 네. 커뮤니티를 잘 만들 수 있는 네. 도구를 제공하겠다 이런 말씀을 네. 하셨죠. 지금까지의 공장 활동은 MVP 모델이었다. 예. 이제부터 그걸 확장해 나갈 거다. B2B, B2C로 확장해 나갈 거다라고 하면서 그게 더 크게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장되어지고 그 괜찮아 마을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커뮤니티를 확장할 수 있는 확장성 있는 로컬 커뮤니티 플랫폼을 제공을 하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가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로컬 씬이 사실 스타트업 씬하고 가깝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약간 서로 떨어져 있었는데 네. 점점 발전하면서 스타트업 가깝게 진화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도 알게 모르게 이제 MVP 같은 이런 스타트업 씬 용어를 쓰는데 로컬 씬은 사실 그렇게 보진 않으신 거죠. 재빨리 시도하겠다 정도로 네, 생각하셨던 거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린 스타트업이랑 비슷해요. 시도해보고 그쵸. 안 된다 싶으면 또 피버팅하고 그쵸. 이런 형태의 린 스타트업과 유사한 면을 보이기도 하는 거죠. 예. 자,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이야기했던 그리고 저희 방송에 출연해 주셨던 분들의 이야기들이 다시 또 조희정 박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다른 형태의 플랫폼으로 가게 됩니다. 마을이라고 하는 플랫폼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인구 5천 명도 안 되는 일본 벽촌에 있는 카미야마 마을의 사례를 가지고 카미야마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러면은 로컬 공간으로서의 로컬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 건가? 또 다른 축에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었는데 조희정 박사님께서는 마을의 진화라는 그 원래 카미야마 마을의 진화라는 그 책을 번역을 하셨잖아요. 예. 이 책에 대한 번역 작업과 국내 로컬 크리에이터에 대한 연구 작업을 토대로 로컬의 진화라는 책을 내겠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한테 로컬의 진화라고 하는 키워드를 주고 가셨죠. 키워드와 인사이트를 주고 가셨던 거예요. 예. 지금까지 5회차에 대한 말씀을 제가 쭉 이어서 드린 건데 여기까지만 짚어봐도 진행되어져가는 방향이 보인다.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여기까지 얘기를 나눠보니까 약간 영화를 보면서 저희 블루레이 보면은 코멘터리 보는 거 있잖아요. 감독의 의도는 이랬었고 이 장면을 이렇게 보시면 더 재밌습니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그 외에도 로컬에 대한 공간의 이야기들은 더 많이 이어졌어요. 그 삼삼 테이블 대표님 같은 경우에 사실 로컬 크리에이터는 아니에요. 성수동 백종원으로 훨씬 더 많이 알려져 계시죠. 로컬의 한 플레이어로서 로컬을 조망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로컬 공간이 로컬 크리에이터를 원한다. 로컬 크리에이터는 아니지만 로컬의 플레이어로서 크리에이터들과 협업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공간을 갖지 못한 로컬 크리에이터가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힌트?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볼 수 있었고요. 저는 삼삼테이블 이남곤 대표님 만나뵈면서 굉장히 재밌는 걸 한 가지 알게 됐는데 어디에 기준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크리에이티브라는 얘기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F&B 씬에서는 이남권 대표님이 크리에이터예요. 예전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혁신적인 새로운 생각을 하면서 F&B 업계를 바꿔놓고 있다고 평가를 받으시는데 또 로컬 크리에이터가 봤을 때는 전통적인 산업군에 계신다고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디에 기준점을 둘까, 누가 어떻게 해석해 줄까에 따라서 크리에이티브 자체에 대해서 논의가 좀 활발해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크리에이티브한 분이 더 크리에이티브한 로컬 크리에이터를 만나서 성수동이 좀 더 변화하면 좋겠다고 제안도 주셨잖아요. 네네. 심지어 협업하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말씀도 네. 해주시고 딸기 팔고 싶다 뭐 이런 얘기. 그렇죠, 그렇죠. 네. 딸기만 파는 건 아니라고 하셨어요. 네. 온갖 여러 가지 로컬 컨텐츠를 다루고 싶다 그런 말씀을 표명해 주셔서 이남권 대표님 스스로가 로컬 크리에이터에게 열린 구조를 갖고 계시니까 이미 크리에이티브를 갖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또 저희가 모셨던 분 중에 아, 예, 잼스톤, 부산 잼스톤. 부산까지 갔었죠. 네. 저희가 4월 1일 날 부산에 갔었을 거예요. 만우절 날 거짓말처럼 진짜 부산 간다고 예, 그랬더니 아무도 안 믿으셨을 거예요. 진짜 예. 왔냐 뭐 이렇게 됐었는데 잼스톤 같은 경우에는 골칫덩어리인 부동산을 보배로 만드는 외면받거나 오랫동안 방치된 공간에 새로운 가치를 보고서 항상 새로운 F&B 서비스를 제시하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잼스톤 영도점이라든가 4월 24일 오픈한 예, 사하점 같은 사하점. 경우에는 도저히 이런 건물이나 이런 시설이 카페로 변할 수 있을까라고 사람들이 아예 상상도 못하던 공간을 카페 공간으로 만들었거든요. 저는 잼스톤 보면서 약간 크리에이티브가 반전도 관련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 전쟁 반대가 아니라 어떤 묘미 같은 거잖아요. 정말로 한판 뒤집기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사하점도 그렇고 뭐 영도점도 그렇고 굉장히 접근성 떨어지고 주차 안 되고 사람들이 외면할 만한 장소에 있는데 뭐 사하점 같은 경우는 오픈하자마자 완전히 꽉 찼잖아요. 네네. 사람들이 일종의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죠. 네.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사람들이 우리 동네 이런 게 생긴다는 말이야 라고 해서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도 기대를 한 몸에 모으고 카페 투어를 즐기시는 분들한테도 기대감을 주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재밌는 건 그런 컨텐츠를 만든 건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것. 그렇죠. 이면석 실장님이 로컬 크리에이터 출신으로서 잼스톤을 만나서 새로운 컨텐츠를 부여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잼스톤 영도점 같은 경우에는 로컬 크리에이터와 함께하는 콜라보 이벤트라든가 전시 같은 게 있었다면 사하점은 아예 로컬 크리에이터의 감수성이나 크리에이티브를 아예 점포에다 입혀버렸거든요. 예. 저희 방송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사하라고 하는 동네 이름을 동음이어를 활용해서 사하라 사막 그렇죠. 문화의 불모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사막이다. 그 사막 안에 있는 오아시스의 개념으로서의 카페, 사막 속에서 물을 담고 있는 식물인 선인장을 의인화한 캐릭터를 잼스톤 사하점의 그 캐릭터를 어떤 이미지를 부여를 하거든요. 그동안에 잼스톤이라는 건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었는데 네네. 그냥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 같은 원석을 이미지가 하나 보석으로 있었잖아요. 만든다는 이미지였는데 좀 더 사람들이 오가는 커뮤니티 이미지를 갖는 그런 이제 캐릭터를 삽입을 시켰고 재밌는 건 점포가 오픈하지도 않았는데 캐릭터 상품과 그렇죠. 컬러링북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컬러링북을 낸 카페는 처음입니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시도들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점. 저희 방송에는 출연하시지 못했지만은 잼스톤 영도점에서 이창렬 대표님을 뵀거든요. 그래서 즉석에서 인터뷰 요청을 드려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또 이 내용은 저기 웹진 비로컬에 실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잼스톤 좋겠고요. 이창렬 대표님 정이 많으셔서 한번 말씀을 나누면 다음 날 아침까지 가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네. 인생도 다 나눠주시고 그동안에 제가 보기에는 진짜 기업 비밀 같은 노하우까지도 다 모든 분한테 나눠주시는 굉장히 재밌는 분이셨어요. 네, 이창렬 대표님 통해서 잼스톤이 어떻게 그 새로운 형태의 카페를 만들 수 있게 된지 그 발상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었거든요. 로컬 크리에이터는 아니지만 크리에이티브 한 데서부터 이런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가 시작이 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네, 이미 잼스톤이 로컬 크리에이터 제가 출신이라고 했지만 여전히 로컬 크리에이터이신 실장님을 영입하면서부터도 이미 크리에이티브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그러니까 그 크리에이티브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내가 더 크리에이티브해져야지라기보다는 크리에이티브가 있는 사람 혹은 크리에이티브가 있는 사람들 사이 허브 역할을 하는 사람과 콜라보를 하는 거죠. 그쵸. 그 과정을 통해서 풀게 된 것 같아요. 항상 찾아뵐 때마다 현명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처럼 대표님께서도 명확하게 구분을 좀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창렬 대표님과의 대화 속에서 로컬 크리에이터 10만 양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많은 비즈니스맨들이 로컬 크리에이터 사용법을 알게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 재밌네요. 사용법. 사실 크리에이티브 강한 사람들은 예술가 이런 영역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예술가들은
극소수만 큰 돈을 벌고 나머지는 돈 버는 재주가 없어요. 근데 돈을 버는 재주가 있는 비즈니스맨들은 또 이 DNA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구성하는 것도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콜라보가 되게 중요한 것이 아닌가. 좀 표현을 격하게 하면 이솝우화에 나오는 개미와 배짱이의 콜라보라고나 할까요? 어렵네요. 배짱이가 노동요를 불러줘야지 개미가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해석이. 네, 근데 개미가 밥을 주지 않으면 배짱이는 죽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는 사람과 이제 밥을 주는 사람의 역할들이 섞여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이 점점 더 중요해지게 되면 우리가 물질주의 시대 때 느꼈던 것 같은 가격과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가치를 산정하는 기준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가성비 추구하던 거에서 좀 벗어나게 된다는 그렇죠. 거죠. 예, 가성비가 아니라 가심비로 가는 거죠. 나를 그쵸, 만족시키는 그쵸. 걸로. 그래서 그럼 만족시키는 가격으로는 원가 100원짜리 커피지만 사실은 2만 원을 주고 마셔도 아깝지 않은 커피가 있을 수 있어요. 로컬 크리에이터랑 대화하는 가격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럴 수도 있고 심리적 감수성이나 만족감일 수도 있는 거죠. 좀 이렇게 이야기를 달리하면 스타벅스 즐기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옆에 다른 특색 있는 카페가 있는데도 스타벅스만 가세요. 근데 스타벅스 커피가 그렇게 맛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제가 로컬씬 얘기를 항상 하지만 어디 출장 가면 항상 스타벅스에서 시작하는 이유들이 몇 가지 있죠. 네네. 항상 편의를 잘 제공하고 쾌적하고 균일화된 서비스가 있고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스타벅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이 스타벅스를 이용한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 외에 고급스러운 커피 맛을 즐기는 분들은 커피 맛집으로 가시는 거고. 가슴 아프지만 스타벅스 커피는 좀 그래요. 네. 저렴한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은 그냥 자리값으로 시켜놓고 마시지도 않고 그냥 우리나라는 장소 이용료라는 게 애매하기 때문에 그쵸. 그냥 잠깐 앉아서 자리를 활용하기 위해서 도의적인 주문 뭐 이런 게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형태로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이렇게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가 달라지는 게 있거든요. 잼스톤 이창열 대표님은 자기가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크리에이티브한 분들과 콜라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네요. 진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로컬씬을 다루는 저희 미디어 입장에서는 아마 경제신문이나 부동산 쪽에서는 부동산 가치를 가지고서 마이다스의 손처럼 뭔가 신화를 일으켜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로컬씬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로컬 크리에이터가 갖고 있는 크리에이티브함을 가지고 이것들을 이제 더하기가 아닌 곱하기로 만든다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부산이 정말로 커피 격전지거든요. 점포거리도 있고 최근에 바리스타 챔피언십 최근에 나오셨던 분들도 계시고 커피 자체에 대한 의미도 굉장히 강하게 두고 있는 곳이라서 카페로 승부 본다는 것 자체가 이제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도 좀 되네요. 네,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커피의 맛으로 승부 본다기보다는 공간이 주는 어떤 미적 가치, 그리고 심리적 만족감 그걸로 이제 압도를 하고 들어가는 이야기인 거죠. 대한민국의 커피 맛이 상향 평준화됐죠. 네, 상향 평준화됐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 같은 사람도 모르는데 가면 좀 다른데 이런 정도는 알게 된 것 같아요. 각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고급 원두 커피가 있어요. 머신 따로 있는 거. 그 커피도 사실은 되게 고급화된 겁니다. 네. 그리고 맥심, 카누 이런 것도 상당히 고급화된 커피입니다. 언젠가부터 저희는 그런 거 잘 안 먹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맛없으면은 이제 엄청 욕먹는 커피숍이 된 거죠. 아니 편의점 가서 1,몇백 원짜리를 마셔도 이 정도인데 3,000원 몇백 원 하는 커피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선진국이네. 네, 그 정도로 커피 맛은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기는 뭐 백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 처음에 커피가 전래했을 때 한양에 있는 주막에서 양탕국으로 마셨다고 하니 그냥 대중적으로 그 입맛이 참 저희 갑자기 국뽕 채널이 네, 그래서 그런 부산에서 특색 있는 카페 그리고 이제 좋은 카페로 자리매김을 하고 또 지역 재생에 기여할 수 있는 틈새들을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로컬씬에 진입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커피가 약간 부수적인 수단이니까 맛이 살짝 못해도 로컬 크리에이터의 컨텐츠 싸움 또는 네트워킹 싸움으로 나름대로 소비자들을 만족시켰는데 지금 일단 커피의 맛은 끝까지 찍어놓고 그 위에다 다시 컨텐츠를 얹고 그 위에다 다시 소비자 만족도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치열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잼스톤 영도점 같은 경우에는 오랜 세월 버려져 있었던 이제 체육 시설이거든요. 수영장을 갖춘 거네. 헬스 트레이닝, 뭐 피트니스 뭐 이런 체육 시설인데 그 체육 시설을 재생시켰고요. 카페로 재생시키고 골목을 활성화시켰고 그다음에 새롭게 생긴 상하점 같은 경우에 폐공장을 재생을 해서 지역에서 커뮤니티 센터로 쓸 수도 있을 그런 카페가 언덕 위에 있죠. 네네.
이제 앞으로 올 여름에 오픈한다고 하는 거제점 같은 경우에는 폐조선소, 폐조선소라고 하니까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부도 나서 이제 사용이 멈춘 조선소를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바꿔가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거든요. 부동산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자본이 들어가고 일반적인 우리가 로컬 씬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블록버스터 영화 만드는 식으로 이렇게 작업이 이루어지긴 그쵸. 하는 건데 어쨌든 그런 작업 자체도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함을 넣어서 가고 있다는. 영도에 선수들이 진짜 많아요. 제가 선수라고 표현한 건 뭐 로컬 크리에이터도 좋고 일반적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좋은데 크리에이티브는 일종의 기본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작은 디테일 싸움으로 얼마나 고객의 마음을 훔쳐올까를 정말로 박빙의 승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본의 아니게 저희가 잼스톤 찬양 방송을 해버린 것 같은데요. 또 대전에서 킴프로 유준상 대표님 오셔서 전해주셨던 대전 소재동 이야기는 작은 규모의 로컬 크리에이터들한테 굉장히 충실한 내용을 제공해 준 것이 아닐까. 제가 여태까지 이 비로컬 팟캐스트 녹음하면서 가장 내용상 알찬 방송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일종의 로컬 크리에이터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도 들고요. 네네. 저는 좀 역설이 있었다고 느낀 게 대전 소재동을 로컬 콘텐츠 개발하면서 F&B로 새롭게 골목을 형성하는 데는 굉장히 큰 자본이 들어갔고 스타트업에 굉장히 큰 투자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킴프롭의 유준상 대표님은 오히려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는 것들을 다시 재발견했다가 굉장히 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정리하는 건 이렇거든요. 일단 소재동이라고 하는 공간이 역사성을 갖고 있다. 그 역사성에서부터 크리에이티브를 더듬을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로컬 크리에이터가 들어가서 보여준 창의력이 오래된 골목, 그러니까 남들이 버린 거나 다름없는 폐허화되어져 가는 공간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재생했는가.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현실적으로 다가온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을 사실 다루기가 어려웠고 다뤄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유준상 대표님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현실감 있게, 현실감 있게 이야기해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잊지 않아야 될 거는 지역 주민과의 관계 문제인데 지난번에 조희정 박사님 오셨을 때 로컬 크리에이터 유턴형, 제이턴형, 아이턴형 뭐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어린 시절에 그 지역에 머물렀다가 서울이나 대도시나 뭐 해외에 가서 일하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 애매하잖아요. 안 친하잖아요. 토박이가 아니다 보니까. 그쵸. 그리고 서울에서 일하다가 난 이제 서울이 싫어. 나한테 맞는 지역으로 가야 되겠어. 전국을 떠돌아다니다 이 지역이 내 마음에 드는 곳이야. 여기서 살래라고 왔을 때 지역 주민이나 먼저 사업하고 있던 분들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까? 뭐 해결 방법을 유준상 대표님이 얘기해 준 건 아니지만 현실적인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네. 이게 귀농귀촌하시는 분들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어떻게 해라라는 얘기는 하지는 못했지만 로컬 크리에이터에게도 그런 문제가 닥칠 수 있음을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공간에 대한 또 새로운 생각들을 할 수 있게 해준 거였거든요. 유준상 대표님이 소재동 처음 개발할 때 얘기를 조금 꺼내주셨잖아요. 근데 전 되게 재밌는 얘기가 이거라고 생각했어요. 대규모 개발은 로컬에서 경험한 적이 없어서 처음엔 사기라고 생각했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접근이었거든요. 상대방이 어떤 입장인지 좀 헤아리면서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할 거라고 설득하는 과정도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네, 그렇죠. 소재동 같은 한 3년 전 같으면 이런 낡은 동네에 와서 이 동네에다 카페를 10몇 개를 만들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누가 그걸 믿겠어요. 뭐 하나를 거래할게요 해도 나이가 어려서 그때는 반신반의했다 이런 말씀도 하신 거고 근데 굉장히 큰 숫자를 얘기하니까 사기꾼인 줄 알고 돌아가세요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시사하는 바가 컸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담론을 다뤄봤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걸 묶어서 로컬의 진화라고 박사님 얘기를 살짝 좀 차용해 왔잖아요. 근데 진짜로 진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로컬 스티치나 어반 플레이나 블랭크 같은 경우도 길어봤자 10년이잖아요. 그렇죠. 아직 10년이 다들 안 됐습니다. 10년이 안 됐는데 어쨌든 길어봤자 10년이군요. 그분들이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이런 거 포함해봤자. 그렇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우리 속담이 딱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10년을 채우면 어떻게 10년 채우면 진짜 진화가 확 이루어지는 거죠. 뭔지 모르겠지만 10년 한번 봐야 되겠네요. 네. 후발로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그리고 로컬 크리에이터 논의가 시작된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참 남은 것처럼 여겨지시겠지만 이미 로컬 크리에이터로 이렇게 자리 잡은 분들은 10년을 채워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진화는 굉장히 계속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10년쯤 될 때에는 좀 급진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예.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형님 기업들이라고 그동안 불렀는데 좀 돌아보니까 거의 이제 시조세급이 됐네요. 네. 스타트업으로 놓고 보면은 벌써 이미 엑시트를 해야 됐거나 몇 차례 변화를 일으켰어야 됐을 그런 시기일 수도 있어요.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일반 스타트업,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로컬 크리에이터를 비기술이라고 얘기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최근에 만나봤던 세 팀도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계신데 어쨌거나 로컬 크리에이터 영역에서 이걸 크리에이티브 스타트업이라고 재정의를 한다면 엑시트된 정의도 좀 달라지고요. 기업의 연차수 자체를 좀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의 IT 기반 스타트업은 처음부터 설계가 되어 있고 엑시트 전략까지 짜가지고 2, 3년 내에 엑시트한다라고 나오는 기업들이고 로컬 콘텐츠를 가지고 움직이는 로컬 크리에이터에서 크리에이티브 스타트업이 되는 중간 과정을 다양하게 겪는 사람들은 사실 그 기한을 두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지역에 얼마나 정착할 건지 또 로컬 콘텐츠를 발굴해내고 다시 리브랜딩 할 때까지 얼마가 소요되는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일종의 인내 자본 투자 같은 게 좀 들어와서 같이 버텨줘야 된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또 그게 어떻게 변화를 일으킬지는 모르겠어요.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 공간 이야기를 한다고 저희가 이제 추려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만 있지만 공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접촉했던 다른 다양한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이 계시는데 예. 그분들의 이야기 속에서는 로컬 공간의 진화가 아닌 로컬 크리에이터의 진화도 되짚어 볼 수 있었습니다. 언제 저희가 기회가 닿으면 그런 내용들만 묶어서 방송이나 기획 기사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싶어요. 예, 편집장님 일이 늘어나시네요. 네, 점점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을 못 가실 것 같은데. 제 지인한테 저의 사정을 얘기를 했더니 예. 라꾸라꾸를 들여 넣어 주겠다고 말만 하라고 배송해 주겠다고. 예. 텐트를 하나 사야 되겠네요. 네, 뭐 이제 저희가 디에어 안에다가 텐트를 치고. 제가 오늘 갑자기 말이 많았는데요.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로컬의 진화, 로컬 크리에이터에 대한 진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포켓몬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기는 한데 네. 로컬 씬 자체가 좀 고유하다고 느낀 건 물론 스타트업 씬도 적응이 빠르시고 항상 피벗을 하시지만 로컬 크리에이터가 언젠가부터 안정을 추구하지 않고요. 또 로컬에 기반한다고 다른 연계성에 대해서 좀 집착하지 않고 빨리 변화하고 있다는 느낌이 요즘 좀 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스타트업 씬을 좀 닮아가고 있나? 아니면 사회가 굉장히 빨리 지금 진화하고 있나? 이런 다양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최근에 또 창조경제혁신센터들과 또 만남을 갖고 계시잖아요. 전국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17곳 다 가보는 게 꿈인데요. 한 절반쯤 간 것 같습니다. 창진원에서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 바우처 사업을 하게 되면서 본의 아니게 변화를 관이 주도를 하다 보니까 관심이 없던 분들도 로컬 크리에이터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로컬 크리에이터들 지원을 해야 되는 일종의 의무를 가지신 분들이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있는 건데 그렇죠. 육성을 도와주시죠. 네, 저희는 이 이야기에 특화된 인간들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당연하지만 예. 제3자의 시각에서는 저게 뭔 소리야? 막 로컬이 내가 아는 그 지방 아니야? 뭐 이런 맞아요. 네, 이런 생각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도 경남센터에 다녀오면서 유튜브로 강의하고 실시간 질문을 채팅으로 받았거든요. 근데 헷갈린다라는 말씀도 좀 있으셨고, 네네. 그다음에 로컬이란 뜻이 저는 여러 가지가 지금 포괄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설명도 좀 드렸어요. 그래서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얘기를 할 때 제일 쉬운 접근은 이런 것 같아요. 로컬 띄고 크리에이터라고 부를 거냐?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붙여서 말할 거냐 이게 저희 1회차 방송에 거의 가까운 내용이거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건 로컬에 다양한 크리에이터가 존재한다고 말할 땐 띄어쓰기가 맞고요. 지금 저희가 끊임없이 수다를 떠는 특정 어떤 사람들 업의 영역은 나눌 수 없지만 새로운 크리에이티브를 갖고 새로운 창업적으로 뭔가 고민하는 분들이 붙여쓰기 로컬 크리에이터다 이런 말씀도 오늘 좀 드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로컬 크리에이터는 직업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신종 직업군이 나타났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로컬 크리에이터란 이름으로 새로운 무슨 일을 하는 어떤 집단이 있냐. 뭐 창업이나 창직으로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도 그런 그 유튜브 채팅창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로컬 크리에이터는 직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일 경우에는 로컬 크리에이터, 또 둘셋이 모여가지고 크리에이티브 컴퍼니, 그리고 함께 있는 친구들과 이 일을 계속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지속 가능성을 찾다 보니까 크리에이티브 스타트업 또는 지역관리회사, 지역의 컨텐츠 관리회사까지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저한테는 쉬운 말이었지만 다른 분들한테는 너무 복잡한 얘기였던 거죠. 예를 들면 포켓몬을 잘 모르시는 분이 포켓몬 도감을 본다거나 게임을 할 때 막막한 부분이 이런 거예요. 내가 모르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
그렇죠. 그리고 포켓몬 얘기할 때 어떤 특정 동물 같은 걸 내가 봤는데 3단계 진화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네네. 그때부터 포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모르는 거다. 만화를 내가 왜 공부해야 돼? 애니메이션이 왜 이렇게 어려워? 보통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어떻게 조금 더 대중적이고 보편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많아요. 제가 전에 그 얘기하지 않았나요? 프랑스 68혁명. 68혁명 얘기를 할 때 기동전사 건담 얘기로 제가 아, 예. 우리 다시 섞어서 1회로 얘기를 1회로 했었잖아요. 예. 1회는 아니고 중간쯤에 얘기를 했었는데 선험적 지식 없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예. 예. 그러니까 경험 없이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어떤 현상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오는 거거든요. 지금 등장한 로컬 크리에이터들 물론 이제 세대나 연령이나 그분들이 겪었던 경력들은 예, 예. 다양하지만 포켓몬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예. 포켓몬 도감을 볼 수 있는 그런 세대. 시각을 예. 가지신 분이라면 세대를 떠나서 예, 예. 로컬 크리에이터가 이렇게 다양하게 등장하고 다양하게 변신해가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기존의 전통적인 시각으로는 컨텐츠는 되게 단순했던 거예요. 네. 이야기를 담는다. 네. 또는 이야기를 담는 그릇이다. 근데 지금은 매체도 많아지고 개인이 미디어가 된 상황이잖아요. 누구나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그중에 내가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한테는 이미 익숙해서 쉬운 개념이지만 다른 지역 또는 다른 후보군들을 만나면 되게 어려워하시기도 해요. 약간 제가 문화인류학적인 얘기를 끌고 온 거긴 한데 저희한테는 당연하지만 타인한테는 아닐 수 있다. 이 정도 얘기인 것 같습니다. 문화인류학이 그런 걸 연구하는 거군요. 우리한테는 당연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당연하지 않은 걸 연구하는. 이게 다는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고 네, 보는 네. 거죠. 예. 간단히 설명하려면은 카페인데 카페가 아니에요. 이런 거거든요. 아, 그렇죠. 입구는 카페였는데 나올 땐 모르겠다. 이런 경우 있죠. 커피를 팔긴 하지만 카페는 아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네. 로컬 크리에이터들도 그런 게 많죠. 사람들을 모객을 해야 되고 매출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무언가를 판매를 하거나 뭘 제공을 하긴 하는데 예, 그 안에 있는 가치는 커피가 아니고 서비스가 아닌 예, 예. 상품과 서비스가 아닌 다른 그 안에 내재된 다른 가치를 판매하고 있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기표와 기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아, 요즘에 요 얘기 유행이죠. 예, 네, 예. 요즘 다시 또 기표 기의 얘기가 나오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유행은 지났는데 이제 예. 그 개념이 친숙해졌기 때문에 그런 예, 거거든요.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고가 많던 시절에 대표적인 포스트 모던적 F&B가 패스트푸드였어요. 패스트푸드는 음식의 맛과 질을 느끼는 게 아니라 광고나 이미지를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트푸드가 전형적인 포스트 모던적 F&B다. 그렇죠. 노란색, 얘기. 빨간색 보면 떠오르는 버거 있고 그렇죠. 따단딴딴딴 뭐 그런 거. 베토디. 예, 뭐 그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뭐 무슨 고기가 주는 식감이라든가 아. 빵의 부드러움 이런 걸 예찬하는 게 아니라 그러네요. 예, 그냥 그걸 패션이라든가 유행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냥 나 오늘 거기 가서 이런 문화적 체험을 하고 놀았어 이런 거거든요.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우리 베토디를 출시하셨던 M자 그 햄버거 네네. 고급화 전략했다 폐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질로 돌아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런 이미지로 소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 나왔던 게 뭐냐면 사람들은 TV 광고에 나왔을 때 뭐 치즈가 쫙 늘어나는 거라든가 아, 예, 맞아요. 어린이 머리보다 더 큰 그 버거를 상상하라고 하지만 예. 실제로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제공된 음식을 보면 예, 그냥 치즈는 그냥 네모난 그 세다 슬라이스 치즈 그대로라서 예, 뭐 쫙쫙 예. 늘어나는 것도 없고 버거의 크기는 그냥 어른 주먹만 하고 예, 뭐 그런 실망감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예, 가서 왜 전단지랑 달라요라고 항의하는 네,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그게 바로 기표와 기의 그 소비가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간극을 뇌가 알아서 조정을 한 네, 거네요. 이제 그런 시기를 지나오니 기표와 기의가 분리가 되니까 아, 나는 여기서 팔고자 하는 의미는 이건데 제공할 수 있는 거는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커피를 예, 파는 예. 거야. 근데 그리고 거기 오시는 분은 커피를 사는 걸로 됐죠. 커피를 사는 게 아니라 그 카페 내에 있는 문화를 구매를 하고 그렇죠. 예, 그 카페를 운영하는 바리스타하고의 어떤 교감 예.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 형태로서 일종의 굿즈로서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밀레니얼 세대들 사이에서 많이 등장하는 굿즈 소비 같은 게 예, 예. 그런 개념인 거죠. 기표와 그쵸, 기의가 그쵸. 분리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언제 한번 또 이런 얘기 해주실 수 있는 분을 모셔서 예. 이야기를 나누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저희가 로컬 씬을 조금 더 확장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전문가분들이 로컬을 바라보는 관점도 한번 얘기해보지 네. 않을까. 핵심은 결국엔 부동산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부동산 서비스일 거냐 또는 거래일 거냐는 좀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부동산에 대한 가치도 컨텐츠에 대한 얘기를 이미 디벨로퍼 씨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네. 가만히 두는 것 말고 그 안에 활성화되고 행사가 쌓이고 컨텐츠가 있다면 분명히 부동산의 가치는 변화한다. 그게 가격을 떠나서라도 어떤 부동산 고유의 가치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지역이 네네. 변화하고 네네. 이 지역 내에서 이 부동산은 어떤 의미를 가질 거냐. 이미 그렇게 다각화되어 있는데 크리에이티브를 만나서 또 다른 단계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띄엄띄엄 있었던 가치를 몰랐는데 플랫폼들을 통해서 엮으면 새로운 부가가치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그 부가가치 위에서 다시 한번 크리에이티브를 논할 수 있다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영역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로컬의 플레이어들도 그런 것에 맞춰서 또 적응을 하고 진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항상 저희는 관찰하는 입장인데 직접 필드에서 움직이는 크리에이터 플레이어들은 이걸 의식하고 하시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본능적으로 생존 본능이 막 이렇게 발동을 해서 내가 그렇게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이미 진화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포켓몬 얘기 또 할 수밖에 없는데 네네. 예, 어쨌든 뭐 포켓몬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시기가 맞아서 또 다른 형태로 가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 좀 듭니다. 네. 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거의 끝나갑니다. 오늘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코비드-19 이후로 로컬이 각광을 받을 것이다. 이런 기사가 하나 꽝 하고 나와서 제가 볼 때는 보통 기사의 방향성들이 그런 거잖아요. 선언도 있지만 네. 그렇게 되길 원하는 희망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로컬 씬에 좀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많은 분들이 거리로, 공원으로, 예. 뭐 로컬로 이제 나오실 것 같아요. 좀 즐기고 놀기 위해서 나오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전 같으면 희망에 대한 느낌 같았는데 요즘에 넷플릭스 많이 보다 보니까 이 창궐 느낌이 갑자기 들어서 무섭네요. 예. 여기서 로컬에 대한 담론도 변화될 것 같긴 한데요. 예. 올해 저희가 던졌던 주제들이 너무 무거웠어요. 저희가 로컬 크리에이터 얘기를 시작한 지 한 3년쯤 된 것 같아요. 방송을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지 네, 네. 수많은 관계자들을 만나서 논의를 하고 정책 제안도 아마도 저희 선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은 했었던 것 같고요. 심사나 자문 컨설팅하면서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면에서는 진화란 표현을 자꾸 쓴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저희 의도대로 안 가고 있잖아요. 물론 네. 저희가 다 매니징 할 수는 없지만 저희 비로컬도 로컬 크리에이터를 매니지먼트하고 일종의 컴퍼니 빌더 역할도 하고 최근에는 엑셀러레이터까지도 생각을 해보는데 저희가 가고 있는 방향하고 상관없이 사회가 요청하는 요구가 또 다르게 있고 또 담당자들의 요구가 다르게 있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한 가지 의미는 아니게 돼서 아쉽지만 저변 확대가 되고 씬이 점점 커져서 일종의 산업군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래서 저희 비로컬 팟캐스트도 웹진 비로컬도 5월에는 좀 더 재미있고 보편적인 주제와 소재로 이야기들 좀 해보려고 그래요. 편집장님 일이 또 늘어나신다. 아니 뭐 지금 하고 있는 걸 변화시킨다고요. 일을 더 늘린다가 아니라. 네. 5월은 그래도 가정의 달, 뭐 청소년의 달, 청년의 달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그래서 좀 가정적인 내용들, 아, 네, 말랑말랑한 내용으로 좀 채워봤으면 예, 하는 저희 바람이 있습니다. 다양한 논의가 또 들어갈 수 있겠네요. 네, 다양한 논의가 또 나오겠지만 여튼 좀 덜 무거운 것들로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예, 가볍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5월부터는 저희 팟캐스트가 또 가벼운 주제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도 시도를 해보려고 그래요. 예, 큰 궁금하신 변화는 분들. 아니겠지만 예. 탐방기라든가 이런 내용들 더 다양한 로컬 플레이어들과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것들 좀 찾아보려고 그러고요. 5월달에 등장하는 것들은 그런 이제 파일럿 프로그램들 좀 해보려고 해요. 또 준비하셨죠.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골목길 탐방기인데 아, 저희 지난번 3월 첫 번째 팟캐스트 DDP와 BTS 얘기했을 때 등장했던 객원 에디터 김 기자가 출연하는 실험적 팟캐스트를 또 오늘 녹음했습니다. 세상에 일을 또 하셨네. 네, 5월에 만나 뵙게 될 거고요. 김 기자는 두 번 다시 출연하기 싫다고 호응이 없었으면 하지만 댓글 아무도 하지 마시라, 좋아요 누르지 마시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예. 네, 될 수 있으면 제가 다 자연스러운 부분 편집을 해버릴 예정이고 예. 네, 여러분들이 많이 호응해 주시면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빨리 듣고 싶은데요. 네, 빨리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마감하고 나서요. 그리고 뭐 저희가 하는 방송이 많이 도움이 된다고 응원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 청취해 주시는 분들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쏟아놓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다음번부터는 이름을 호명하면서 한번 녹음을 해볼까요? 듣고 계시죠? 막 이렇게. 네네. 자, 그럼 오늘 방송 4월까지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비로컬 편집장 윤준식이었고요. 발행인 김혁주였습니다. 네, 다음 기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